그러면 마장마술 경기라는 게 있죠. 그죠? 마장마술. 그 말 타는 그 필드, 그죠? 마장에서 말 타고 재수 피우는 게 마장마술인데, 그걸 이제 영어로는 드레시지라고 해요. 드레시지. 한화그룹의 그 아들이, 그죠? 마장마술 좀 하죠, 그죠? 이게 흔히 승마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왜 이 종목이 남아있냐면, 그죠? 이게 그러니까 유럽의 기사들의 전통이겠죠, 그죠? 착 보기에도. 그런데 지금 마장마술은 옛날 유럽 기사들은 무거운 갑옷을 입고, 그죠? 이렇게 말에 올라타서 창을 들고, 그 창을 랜스라 그래요. 랜스. 굉장히 무겁고 긴 창이죠. 이 기사용 창이죠. 창도 종류가 많아요. 가령 로마군이 옛날 영화 보시면 이렇게, 그죠? 방패를 들고 방진을 짜서 가서 싸우기 전에 보면은 먼저 한 10m 거리에서 이렇게 창을 먼저 던져요. 투창을 해요. 이건 투창인데 창을 두 자를 들고 있다가 이제 먼저 던져요. 굉장히 위력적이에요, 그게. 그런 창을 제볼린이라 그래요. 지금 그 미사일 중에 제볼린 미사일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비싸고 정확한 미사일입니다. 탱크 잡는 미사일인데, 이거는 쏘고 나서, 그죠? 이건 쏘고 나서 그냥 도망가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파이어 앤 포켓이라 그러죠. 이 미사일은 쏘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다가, 그죠? 탱크가 제일 약한 부위가 저 위에 부분이에요. 장갑이. 위에서 빵 때려버려요. 그래서 터지는 건데, 이건 고가의 미사일입니다. 이건 투창용이건, 그죠? 이거는 이제 들고 찌르는 창이에요, 랜스가. 미국의 지대지 미사일 중에 랜스라고 있었어요. 지금 안 쓰는 건데, 기사들이 들고 있던, 그죠? 이렇게 된 창 있죠, 그죠? 손잡이 보호대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굉장히 큰 창이죠. 근데 그 보시면 기사들은 별로 재수 안 피우잖아요. 그냥 돌진하죠, 그죠? 이 마장마술은 이거는, 그죠? 이 중세 기사의 전통이 아니고요. 이게 나중에 오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그죠? 얘기하는 그 1600년경부터 1800년까지. 이때 기병들이 피우던 재수입니다. 이 기병이라는 게요, 기병하면 기사하고 기사는 귀족이죠, 그죠? 참, 이 유럽도 사람들이 그 기사에 대한, 귀족에 대한 엄청난 긍지가 있어갖고요. 사실 이게 1700년대 이후에 들어오면 전쟁의 양상도요, 기병이 핵심이 아니고 보병들이 줄 쫙 서서, 그죠? 이렇게 머스켓 총이라 그러죠. 그냥 그 일제히 사격하는 그게 주 무기예요. 이제 갈등이죠, 그죠? 이 보병이 결국 나중에 민주주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이제 쉽게 말하면 시민, 아래 것들. 얘네들이 중요해지면서 이제 민주주의가 탄생하는 건데, 얘네들이 기병들, 귀족의 이제 후예가 기병이죠, 그죠? 얘네들도 이제 쉽게 말하면 밥값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네들의 가치를 갖다 계속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보병은 항상 이렇게 아래 것들, 불황자들, 백수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병을 하는 거고, 기병을 이렇게 멋있게 말 타고 막 공격을 하고, 그죠? 멋있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유럽을 그죠? 이 시대를 통해서 기병이 이게 사실상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사실 유럽에서의 근대 들어와서 화약 무기가 등장하면서 총이 등장하면서 그죠? 대포가. 이 기병이 사실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총 맞으면 죽는 건데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유럽의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다 또 거기 다 귀족들이 있으니까 계속 얘네들은 귀족의 후예인 기병이 하여튼 뭔가가 좀 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계속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공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드디어 기병이 그죠? 1860년대 때 이제 크림 전쟁 아시죠? 그죠? 크림 전쟁. 크림 반도에서. 이때 이제 기병이 일개 대대라면 한 뭐, 적게는 400명에서 많게는 800명 정도 되는 부대 단위가 대대예요. 얘네들이 뭐 하여튼 뭔가 착각을 해갖고, 그죠? 저쪽 러시아군이 이렇게 대포 진지가 있는데, 산에. 얘네들이 영국 경기병대가, 영국 기병이 그쪽을 향해서 돌격을 했어요. 돌격을 해갖고, 그죠? 러시아군도 저들이 미쳤나? 그래갖고 장렬하다는 말도 갤런트하다 그래요. 갤런트. 그 클래식 음악 들어보면, 그죠? 나오잖아요, 뭐, 그죠? 알레그로, 앤드, 뭐, 그죠? 그 안에 이제 갤런트 하면 이제 장렬하게 연주하라는 뜻이에요. 막, 꽝! 막. 갤런트하게 공격해갖고서는 한 반이 전멸했어요. 그 이후에 다시는 기병 돌격은 사라져버렸어요. 아니, 총하고 대포 앞에서 기병이 돌격하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 영국 경기병의 마지막 돌격이다, 뭐다 해서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유럽의 전쟁사를 보면요, 기병이라는 건 길고 긴 어리석음의 역사입니다. 따지면. 끝까지 귀족들이 하여튼 지 밥값과 지 신분값을 하기 위해서, 그죠? 기병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빨리 공격하죠. 돌격. 적지를 향해서 장렬하게 돌격하는 거죠. 빠른 속도 돌격해서 적지를 무너뜨리고 적을 확 와해시키는 거죠. 멋있잖아요, 그죠? 영화 보면 많이 나오죠, 그죠? 이 돌격 정신, 이게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을 만드는데, 나중에 최후의 파생 상품이 뭐냐 그러면, 대일본 제국 육군의, 일본 육군의, 그죠? 바로 그 유명한 도츠케키예요. 그래서 일본 육군의, 그죠? 그 돌격. 그래서 이제 흔히 만세 돌격이라고. 반자이 하고 막, 장교는 칼 빼들고. 칼 빼들고 돌격하면 뭐 하겠다는 거야, 그죠? 그게 이제 최후로 돌격 정신이 사라진 게 사실상 마지막이 2차 대전 때 일본 육군의 돌격입니다. 도츠케키. 얘는 보병인데 기병처럼 행동한 거죠. 참 그걸 보면요, 사람이 절대 합리적이지 않아요. 사람은 굉장히 막 관념과 이념입니다, 이게. 그리고 제1차 대전 때 프랑스 육군이, 그죠? 독일군 그 기관총 앞을 향해서 또 장렬하게 돌격했다가 다 죽어갖고, 그래서 로스트 제네레이션. 아주 그 세대가 싹쓸이 다 죽었어요. 그냥 그 세대가 막 싹 다 전멸해버려요. 잃어버린 세대. 참, 그 하여튼 미련하기는 서양 놈들도 못지 않아요. 굉장히 무식하고 미련해요. 서양 애들은 특히 더 미련한 데가 있어요. 1900년 초반에 의술 발전할 때 정신병 걸린 사람, 그죠? 우울증 환자다. 분열증이다. 뚜껑 열어갖고서는 전두엽을 갖다가 절개해버리거나 막 전기로 지져갖고 하면 병신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용해지죠, 그죠? 그래갖고선 경실에 집어넣고 그냥 밥 주고 멍청하니. 그래서 그게 무슨 일반 평민만 그런 게 아니고 귀족이나 높은 신분도 정신병 걸리면은 거기 가서 막 뇌 막 뚜껑 절개. 지금 서양 애들이 요즘엔 절개는 안 하고 하는 게 이제 과학으로 하죠, 그죠? 케미로. 정신은 변한 게 없어요. 지금도. 지금 서양 의학의 정신은 여전히 이 기술 엔지니어링 쪽입니다. 혈압 높아? 혈압 낮춰. 뭐 간단해. 낮아짐으로써 어떤 문제? 그건 나중 문제야. 그럼 또 그게 필요한 약도 개발. 이렇게 시리즈로 약이 나오는 거죠, 이게. 서양 참 얘네들이 참. 그러다 보니까 외과 수술을 정말 잘하죠. 기가 막히게 진짜 해줘. 신장 이식 수술이 있잖아요. 이렇게 안 열어요. 앞에서 째갖고서는 그 사이에 창잡하고 집어넣고, 그죠? 그 수많은 핏줄 그걸 어떻게 붙이잖아요. 진짜 진짜 테크닉은 끝내줘요, 쟤들은. 기병도, 그죠? 이게 참 어리석음의 역사인데. 이제 어떤 기병이 등장하냐면은 총을 든 기병이 총을 든. 그러니까 총기병. 총기병이. 총기병이 등장하는데요. 얘네들은 무장한 게 그죠. 뭐냐면은, 물론 뭐, 칼도 있고, 검도 있고. 그런데 이제 뭐 하냐면, 흔히 나오는 피스톨이라고 하는. 피스톨. 권총이죠. 피스톨. 피스톨 들고, 그죠? 적진이 여기 있으면은, 저기 이렇게 진을 치고 있으면, 기병들이 줄을 서서 공격을 하는데, 그죠? 그때 이제 말이 달려가는데, 말이 무조건 질주하는 게 아니에요. 줄을 맞추어 뛰는데, 그게 이제 마장 마술에서 하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죠? 그냥 평보를 갖다 스텝이라 그래요. 말 타고 갈 때, 뚝뚝뚝뚝 걸어가는 거. 스텝. 그 다음에 조금 빨라지는 것 갖다가 트로트라 그래요. 우리가 도로또라 그러죠, 그죠? 그게 이제, 트로트 뮤직이라고 하는 게 좀 빠른 걸음으로 경쾌하게 가는 게 트로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트로트 뮤직이라는 건 폭스트롯이에요. 마치 여우가 사사삭 가는 것 같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와서 트로트 음악이 된 거예요. 트로트. 궁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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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트로트. 약간 빠른 걸음, 그죠? 그 다음에 빠른 걸음이 캔터라는 게 캔터. 캔터는 말 보시면 두 발 모아서 뛰는 거 있죠? 이렇게. 제법, 이게 좀 빨라요. 그 다음에 제일 빠른 게 이제 갤럽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빨리 뛰는 거예요. 거의 이제 질주에 가까운. 그래서 현대차 갤로파, 그죠? 갤로퍼. 그래서 거리가 처음 출발할 때는 천천히 가다, 그죠? 나중에 이제 적진에 접근하면은 상당히 빨리 접근하는데, 접근해서는, 그죠?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적진이 있어요, 그죠? 쳐들어가는 게 아니고, 피스톨을 빼갖고, 가서, 그죠? 어떻게 하냐면은 말을 돌려서 이렇게 쏘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말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빵 쏘고, 피스톨이 두 자루면은 다시 또 반대로 회전하면서 빵 쏴요. 반회전하는 거죠, 이게. 요걸 갖다가 캬라콜이라 그래요. 캬라콜. 마장마술에서 쓰는 기술이요. 결국에는 그 전투 시에 이 기술들입니다. 말은요, 약점이, 말은 옆걸음을 잘 못해요.
말이 4발이라서 사람은 옆걸음 참 잘합니다, 이거. 사이드 스텝, 이거. 근데 말은 이게 4발로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게. 그걸 측보라 그러는데, 그래서 마장마술이나 이런 데서 어려운 기술이 옆걸음질 하는 거, 또 대각선편으로 갔다가 도는 거. 말이 그런 게 좀 잘 못해요. 그래서 아주 기수들이 고난도 기술 갖고 말하고 훈련돼야지만 해요. 그게 마장마술이에요. 마장마술이라는 건 근대 기병들이 적진 앞에서 이렇게 말을 몰면서, 그죠? 이렇게 총을 쏘는 건데, 총 얘기 잠깐 할게요. 총 얘기. 여러분들이 얼핏 뭐 다 들어봤겠지만, 한번 쫙 정리를 해 드릴게요. 총이 어떻게 발전해 왔나. 엔지니어한테 일본이 갖고 들어온 총, 그죠? 그리고 화승총이라고 해요, 화승. 승이란 말은 노끈이란 뜻입니다. 승자 쓰실 수 있는 분. 니는 한자 선생이니까 너는 빠지고. 승자 참 어려워 보여요, 그게. 맹꽁이 맹자처럼 해서 옆에다가 실사변 쓰는 건데, 그죠? 화승총. 불, 그죠? 불노끈이라는 뜻이에요. 이 총은 뭐냐 그러면, 그죠? 심지에다가 불 붙여서 칙 하다가 이걸 갖다 대면은 빵 쏘는 총이에요. 그래서 화성총이라는 데. 이걸 영어로는, 그죠? 매치가 성냥이죠. 그죠? 매치락이라 그래요. 쏘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느리고 또 비가 오면 못 쏴요. 인화성 물질로 해야 되니까. 이게 일본으로 건너가서 엔지니어한테 이렇게 일본이 카피를 엄청 만들어서 그 전국시대 통일도 되고 또 한국도 쳐들어오고 했던 거예요. 화승총. 발사 속도가 굉장히 둔하고 또 굉장히 절차가 숙달돼야 되는 어려운 총이에요. 화승총을 쓸 시절에는 기병이 두 손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바빠요, 막 굉장히. 말 타고 가서 막 말 위에서 막 그거 막 불 붙이고 뭐 하고 막 놓고 막 꽂을 때를 막 하겠어요, 그죠? 어림도 없죠. 이때는 화승총은 군인, 보병만 썼는데 요게 발전해서, 그죠? 휠락이라고. 락이란 건 잠금쇠를 뜻하죠. 그래서 잠금쇠에다가 푸는 걸 말합니다. 격발하는 방식. 이건 바퀴라는 뜻이죠. 그죠? 바퀴. 휠락은 이게 이제 불을 갖다가 심지로 하는 게 아니고 발달해서, 그죠? 요게 이제 기병들이 쓰던 총이 돼요. 근데 기병총은요, 일종의, 그죠? 여러분, 카빈이라는 총 아시죠? 카빈. 그죠? 군대에서 갔다 온 사람 카빈 알죠? 그죠? 카빈이 이제, 이게 기병용 총입니다. 카빈이. 머스켓 총이라는 건요, 총신이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길어요. 머스켓 총은 모습이 이렇게 길어요. 그죠?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쓰던 소총도 일본 사람 키가 작았거든요. 총 옆에 서면은 총보다 작거나 크거나 해요. 이게. 일본 애들이 한 유명한 그 쌍팔년도, 우리 흔히 쌍팔년도라는 말이 쓰잖아요. 그죠? 그게 1888년. 88년에 일본군이 모든 군에 보급한 제식총이라 그래요. 그걸 이제 쌍팔년도라. 길어요. 무겁고. 기병이 이걸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죠? 이걸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쭉. 요게 바로 카빈입니다.
총신이 짧아지면 약점이 그죠? 정확도가 확 떨어지고 사거리도 죽고. 그래서 아예 더 짧게 만든 게 피스톨이고요. 피스톨. 그렇지 않으면 카빈인데 피스톨은 너무 정확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군사 교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대방의 얼굴에 대고 쏴라 그랬어요. 어디로 나갈지 모르니까 총을 들고 상대방의 몸에 대고 나서 쏘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 총이 아니지 뭐, 그죠? 이걸 두 자루를 들고 나가거나 뭐 카빈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약점이 뭐냐면 또 있어요, 그죠? 위력이 너무 약해요, 이게. 자꾸 소형화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적진 앞에 가서 기병들이 말을 돌리면서 쏘는데, 그죠? 상대방이 이렇게 치명상 안 입어요. 요란하기만 하고, 이제 갤런트하기만 하고, 치명상 안 입고, 우리는 상대방 머스켓 총으로 맞으면 우린 죽어요. 기병이라는 게 참 빛 좋은 개살구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죠? 휠락이라는 방식이 나왔다가, 이게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게 이제, 흔히 이제 부싯돌식. 부싯돌식. 부싯돌이라면 될 걸, 또 어떤 건 꼭 뭐 수발식이라 그래요. 숫자. 어떻게 쓰냐면 불화자에다가 봉화불 봉수 아시죠? 봉수대. 그 숫자예요. 그 부싯돌식이에요. 이게 이제 플린틀락이라고. 요게 이제 탁 돌아가면서, 그죠? 이렇게 부싯돌이 딱 때리면 총이 나갈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발전하는 거예요. 요 방식으로 해서 유명한 총이 바로 저 아까 말한 머스켓 총이에요. 머스켓 총. 총신이 길고, 남북 전쟁 때만 하더라도 쓰던 총이에요, 그죠? 나폴레옹 전쟁에서도 쓰던 총이고, 요 머스켓 총에다가 나중에 앞에다, 그죠? 이렇게 칼을 꽂아서 이렇게 창검 역할도 하고. 유럽도요, 그 군수산업이 발전하면서 이 제식총이라고, 제식무기라는 말을 쓰는데 흔히, 그죠? 이게 참 골치 아픈 게 이런 거 있어요. 표준화가 된 거죠, 무기가. 표준화가 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새로운 기술이 나와요. 더 좋은 게. 나와도 이게 실제 전쟁 상황에서 정말 작동이 제대로 될 건지 안 될 건지. 또 한번 바꾸면은 훈련을 다 새롭게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죠. 이 표준화된 총이 이제 무기가 제식 무기인데 이건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죠. 새로운 총알이 예를 들면 총알이라는 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총알 탄두 부분이 있고 뒤에 화약이 있어갖고 간편하단 말이에요. 뭐 총알 넣고 약포 넣고 뭐 이 짓 할 필요도 없고 나왔을 때도 군대에서 채용을 안 해줘요. 채택을. 와 저게 뭐 또 비 왔을 때 계속 그죠? 이럴 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요. 자 그죠? 군수업자가 있어요. 계속 새로운 장비가 공급되면 또 주문이 되면 그죠? 이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 군수업자가 다 먹고 살겠죠, 그죠? 한 번 총이 정해지면 30년 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한 번 보급 다 끝나고 나면 델리버리 다 끝나고 나면은 얘들 할 일 없잖아요. 그럼 사는 방법은 또 하나예요. 일단 업자끼리 다 단합해서 합친다. 인수합병. 인수합병에서 한 업체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얘네들하고 협상력을 가져서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거죠. 니네 무기 15년마다 한 번씩 갈아라. 요게 뭐냐면은
바로 방위업체 로비입니다. 군수산업과 그죠? 이게 표준 무기가 되면요. 방위업체하고 이 군의 관계자하고는 필연적으로 거의 뭐 쉽게 말하면 결탁이 되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무슨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장비가 있어요. 좋아요. 그런데 업체가 먹고 살려면은 장비를 교체해줘야 돼. 자, 보세요. 그죠? 미국 항공모함 있죠? 지금 미국이 열척 운영해요. 열척. 수십 년간 동안 걸쳐서. 한 40년에 걸쳐서 열척 운영해요. 4년에 한 척 만드는데, 업자가 있어요. 항공모함 만드는 업자가. 먹고 살겠어요, 그거? 미국의 항공모함 만들 때요, 새로운 항공모함을 이렇게 건조 계획을 발표할 때 보면은, 항공모함을 만드는 이유에 1번이 뭐가 나오냐면요, 제가 봤어요. 항공모함 건조 기술을 유지하고 해요. 그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특수한 배라서 안 만들어주면 조선공들이 떠나가면은 기술 다 없어져요. 기술이라는 게 뭐 책 속에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노하우라는 게. 만들어 본 놈들이 만들 줄 알지. 그게 바로 이제 흔히 이제 그죠? 비판하는 군산 복합이라는 거예요. 정경 유착이고. 분명히 표준화가 되면 그죠? 나중에 대량화되고 굉장히 장점이 있는데 이 장비의 교체 사이클이라든가 업체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죠? 방위 쪽에서 방위청이나 조달하는 측, 장교, 주로 장교죠, 그죠? 장교하고 군수업체의 이쪽 사람하고는 때로는 이 사람이 그죠? 국회에 나가서 때로는 거짓말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이유는 얘가 망해. 쉽게 말하면 ROE가 안 나와. 자본이익률이. 근데 이 업체가 망하고 나면은 나중에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 기업이 있으면서 조달을 해본 사람은 그런 거 알아요. 그죠? 이 업체가 먹고 살아야지만 이게 좋아. 근데 저놈을 먹고 살게 해주려니까 내가 이게 결탁한 건지 매수한 건지 구분이 안 가. 현실에서는 늘 그런 일이 발생해요. 무슨 업체가 A, B, C 쫙 있어갖고선 불러만 주시면이 아니고 업체도 어찌 보면 하나밖에 없어. 지금 미국의 유명한 방위업체 록히드 마틴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다 합친 회사예요. 롱마 유명한. 록히드 마틴이 먹고 살아야지만 미국 군수산업의 기술력이 보장이 되잖아요. 계속 기술 개발하고. 그래서 무기라고 하는 건요. 무기가요. 무지 비싸지는 거예요. 미국의 뭐 B2 폭격기. 그까지 이거 뭐 쇳덩어리 얼마 되겠어 이거. 자동차 좀 찍어내면 한 30만 대 찍으면 B2 한 대당 가격이 뭐 불과 몇 억 안에 들어온다고요. 한 대당 끔찍하게 비싸잖아요. 또 이러다 보니까 그죠? 이제 원가를 갖다 이제 나름 또 보고서 받을 때, 자, 왜 이렇게 원가가 넣은지를 또 보고를 해야 돼. 보고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안에 항목이 많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보통은 뭐 김광진 국방장관이 봐도 모르는 장비들이 있어. 아, 이게 뭐야? 막 뭐 X, Y, 뭐 G 37, 35만 달러. 막 많다 보니까 나중에 그죠? 이게 뭐야? 아유, 뭐 저도 몰라요. 그냥 넘어가세요. 35만 달러 드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게 항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중에 봐도 모르죠. 그죠? 이번에도 우리나라 국산 전투기 사업이 다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정말 재미난 일이 그죠? 비행장에 전투기 조종사 가서는 그 병기 카바가 7만 8천 불에 공급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일단 보급 시스템이에요. 그것도 이름도 뭐 이상하게 XYG 이렇게 들어가니까 뭐 7만 8천 불. 뭐야? 다 필요한 겁니다. 사인하세요. 사실 얘네들이 꼭 병기 카바에 7만 8천 불 얻는 게 아니에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또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뭐 골프 친 비용이라든가 뭐 그죠?
뭐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이게. 뭐 회사가. 이런 거 하나 기사 또 잡으면 이제 막 침소 봉대에서 막 씹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죠. 현대산업에서 이게 군수업체와 국방부의 관계가 참 어려워요. 이게. 제가 옛날 은행에서 그죠. 컴퓨터 이렇게 조달하는 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항상 발생해요. 조금 잘해, 나중에는 길게 볼 때 내가 거짓말을 해줘. 거기서 따지면은 유착이지. 그걸 갖다 그죠? 공무원 부서 가면 이렇게 못하게 해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무슨 뭐 입찰로 가. 입찰로 들어가는 시스템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건 다 걸레예요. 그냥. 옛날에 국산 행망용 PC라고 있어요. 행정망에 쓰는 컴퓨터. 2년 지나니까 다 버렸어요. 현대 사회가 그죠? 참 비리라는 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